완성으로 가는 길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이 아마 중단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마 2부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체지 체능을 설명을 드리면서 국선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체지 체능. 그러니까 체지 체능하면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몸으로 알고 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뇌각이라든가 정신분석학에서는 아마 ESP라고 할 수도 있고, ESP는 초감각적 지각 능력,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심리학에서는 또 메타인지력,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기술, 이것을 체지체능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 체지체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능력을, 또 아는 능력과 또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중에 국선도에서 말하는 체지체능이란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거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5군 5력을 이렇게 5군 5력에 대한 어떤 도표를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5군 5력이 나오는 불교의 경전을 소개하면서 아마 암경이라고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암경이 아니고 그 불교의 초기 경전 중에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그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암경에 나왔다고 청정도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바로 잡습니다. 이 그림을 오형으로 풀어본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의인화시켜서 얼굴 꼴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 건데, 이 꼴대로 이렇게 모양이, 오행의 어떤 그 성격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낸 어떤 그런 모양새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오행은 어떤 좀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이 상화라고, 가운데 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분이고, 또 이 오행의 이 큰 삼각형 생과 또 이 별표 모양으로, 이거는 극,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거는 화죠. 그러니까 상생, 상극, 상화의 작용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져야만이 하나로 단합이 된다는 거죠. 통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린 1, 2, 3, 4, 5가 이렇게 1, 2, 3, 4, 5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즉 거기에 오토, 무토, 내지는 믿음, 또 의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순수한 국선도식으로, 국선도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중입니다. 중. 즉, 음양이 단합하면 생존이요, 음양이 분리되면 사망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국선도 단전행공 원리, 도인도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그 단합을 하면 생존이라고 그랬는데, 그 단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중을 유지하고 중을 이렇게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큰 대신심, 어떤 뭐에 대한 믿음이냐, 우주 대자연에 대한 대자연의 생명력, 즉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제가 어떤 제 가치관을, 제 신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렇게 아는 것을 설명을 하는, 또 그 오장육부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런 것, 모든 생명활동,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그냥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선도에서는 명문단전으로 그런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은 명문단전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럼 명문단전에서는 기운이 이 상화로 표현이 되고,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은 심포와 삼초로 기능이 발현되고, 우리의 인체는 심포와 삼초의 장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락은 있죠. 그러면 이 작용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즉 생기 영양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 오장육부에 다 골고루 보내준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오행은, 오장육부는 스스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이 심포와 삼초는 상화라고 했는데, 이 상화라는 개념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운을 주관하는, 그렇게 표출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군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골고루 서로 이렇게 생기 영향을 하는 그런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도인도성에 보면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는 온기단법, 뭐 경락으로 구분하자면은 뭐 심포 삼초 또는 고름경, 상화경, 즉 간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즉 상화의 심포 삼초는 안다 모른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이라고 하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간에 따로따로 움직이려고 하는, 서로 그런 개별적으로 어떤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단합하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선행돼야지 이렇게 하나로 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중이다. 즉 여기에 그 메타인지력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것이 바로 이 안다 모른다, 심포 삼초 이면에 있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즉 그것이 표출되는데,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메타인지력이다. 또 거기 메타인지력에서 나오는 기술을 체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기르려면, 즉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이면에 있겠죠. 이 심포상화 너머에. 그리고 이것도 심포상화가 다 관장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알고 모르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라 그러면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영역,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이 잡힌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동 전략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믿음이 대신심,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 서로 간에 그냥 왜 합의를 하고 어떤 하나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토가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양은 서로 상반됩니다. 서로 상반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이면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의심이 튀어나오거든요. 의심. 그런데 그 큰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생명력이 발동되고 있는, 역동적으로 오장육부가 움직여지고 제가 말하고 하는 사유하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믿음. 또 어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그런 큰 믿음. 또 부처님이 얘기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에 대한 믿음. 불교에서는 또 구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족성이란 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서 완전 온전하다 이거죠. 온전하다. 그러면 그 구족성의 어떤 거기에서 하나만 그 용어로 고르라면 온전하다, 온전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 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토가 발생을 했듯이 무토가 발생을 하고 무토는 의법이고 의법은 바로 중이고 또 우주 대전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주 대전의 생명력 또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중이 잡혔다. 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고적인 사람,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사고적인 사고를 많이 쓰는 사람, 또 감각이 발달된 사람, 직관이 발달된 사람, 감정이 발달된 사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있겠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면 나를 또 그 이면에서 지켜보는 어떤 그런 것을 중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의 가면, 즉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연극에 있어서 이 가면을 쓰는, 우리식으로는 가면극이죠. 자기의 어떤 가아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주체적 너머에, 즉 이러한 사고, 감각, 직관,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을 또 지켜보는. 그러니까 명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즉 우리 이면에, 즉 인식을, 이러한 인식을 인식하는, 또 이 사고를 사고하는 어떤 그런 너머에 또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 오토인데, 이 오토가 또 이 1, 2, 3, 4, 5에 붙음으로써 성수 6, 7, 8, 9, 10이 되면서 완성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이라고 하니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러나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왼쪽에 한 100kg짜리, 여기 오른쪽에 50g짜리가 올려져 있다면 이 가운데 정중앙에 중이 아니겠죠. 즉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듯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용에 나오는 시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달라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이 있다면 인중도 있겠죠. 사람 따라 달라요. 이것도 또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중도 쓸 수 있겠죠. 장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면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면 또 장소마다 다르고 그러면 이 포용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기양단의 지혜는 양쪽의 양극단을 잡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지혜가 또 어떤 생기겠죠. 그래서 은호 이양성 또 집기양단 용어 중어민 이런 내용이 안 좋은 것은 좀 숨기고 좋은 것은 드러나게 하면서 양쪽이 그 양극단을 잡아서 어떤 그 중을 백성들이 그 중을 잡아서 그 중을 쓸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중과 집기양단이 표현력과 지혜를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라고 균형 지으다 보면 벌써 지나가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이 항상 이렇게 곡선도에서는 그 포일 수중이라고 하고 유도에서는 윤집골중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중이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은 왼쪽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복귀 8개도, 무당 8개도, 그 다음 정액 8개도 이렇게 세 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곡선도와 조금 접목을 시도했었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자신은 없고요. 그래서 곡선도에 한번 좀 현재 곡선도의 어떤 상황과 한번 접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청산서사님께서 국선도를 보고 가시면서 글자 하나, 동작 하나를 바꾸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세계곡선도 연맹에서 약간의 뭐 입당공이나 뭐 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 수기화법을 이렇게 지도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 국선도 원리를 수기화법을 설명하면서 국선도 원리를 자연스럽게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중기수기압, 건곤수기압, 옹기수기압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곡선도로 훼손한다. 원래 청산사님께서는 이 글자 하나, 동작 하나도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곡선도로 훼손한다 해서 사장된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라고 그래서 수기화법 1, 2,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 청산사님이 그러셨다고 그 일체 뭐 그렇게 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뭔가 이 세상은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고 있는데 사람도 변하고 그런데 옛날 그대로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정통 국선도를 지향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는데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그대로 뭐 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 2, 3, 4, 5 이 영역. 여기에는 이 천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괴를 설명을 드리면서, 즉 비라고 하는 것, 천지비 때 비라고 하는 것이 막힌다, 불통, 어떤 거, 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어서, 원래 하늘자리에 하늘이 있고 땅 자리에 땅이 있고, 또 아버지 의인하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조금 흐름이 없겠죠. 어떤 자리가 조금 바뀐다면, 이렇게 반대로 있다면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고정된 어떤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 1, 2, 3, 4, 5의 그 목화토금수, 수화목금토가 이렇게 하나로 해서 무토, 중이 형성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이 없는 어떤 그런 서로 불신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영역, 천지비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하는 얘기를, 지금 이런 중이 형성이 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지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한 이런 천지비의 시대가 아닌, 즉 수화기제나 화수미제의 이 영역, 지금은 어떤 자연의 어떤 도의 영역보다 인간의 도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자연의 어떤 초창기 물을 다스릴 수 없었고 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때에는 어떤 자연을 숭배했겠지요. 그 시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초창기 때 국선도를 알리기 위해서 차력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여줌으로써 국선도를 보급해야만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좀 능동적이죠, 인간의 어떤 거. 그래서 그런 때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다,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 그때그때 달리 써야 된다라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그때 청산선생님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럼 꽉 막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고정적인, 우리가 이 에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고정된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딱 동작 하나도 바꾸지 말고 단어 하나도 바꾸지 말거라, 이런 말씀이 통했을 것 같고, 지금의 인간의 시대는 어떤 능동적이고 어떤 중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하니, 뭐 국선도의 원리, 국선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바꿔서 할 수도 있다. 국선도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은 한,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확히 조금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청산선생님께서 글자 단어 하나 동작 하나 바꾸지 말랬다고 지금도 일관성 있게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말거든요. 국선도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앞으로 지금 뭐 진리의 시대라고 이렇게 자연의 시대가 가고 인간의 시대, 자연의 시대는 어떤 자연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고, 인간의 시대는 어떤 사람, 4대 성인이 있겠죠. 즉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뭐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인간 시대, 4대 성인이 나온 시대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뭐 지금은 탈종교 시대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 즉 원리,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 진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
그 1에서부터 10까지 설명하면서 이 10이 여기 자연의 도에 속해 있는 천집이라고 하는 괴가 뒤집어짐으로써 지천태괴가 됐다. 이 지천태괴는 만사형통 또 활발하게 대순환하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편안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아에서 대하로 이렇게 바뀐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어떤 것 지천태괴가 표상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의 완성이 그 공이라고 했듯이 즉 무아의 상태 즉 동일시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어떤 현상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나의 문제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 스승님이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 저 훌륭한 스승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일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 이 중을 잘 유지를 하게 되면 동일시하는 그걸 잘 분리, 즉 주체와 객체를 잘 분리를 하다 보면 중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 그 문제까지도 없어진 그래서 어떤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는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이 10의 완성 숫자, 즉 지천태괴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10 권 중에 10권이 중심에 작용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재생명으로 사는데 여기에 재생명 즉 제욕과 세욕과 명예욕으로 사는데 이 제욕과 세욕 명예욕을 잘 중심을 잡아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1, 2, 3, 4, 5가 만들어졌을 때 1차 통일이 됩니다. 1차 통일이 되어져서 이 사회에 나오는데 재생명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보면은 명예욕에 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세욕, 그 다음에 제욕. 그래서 대부분이 수행을 산속에서 몇십 년씩 하고 또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적 영적 지도자, 종교 아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지도자들도 축제를 하고 또 축척을 하고 또 권력력 명예욕에 끄달리다가 결국 1차 통일에서 얻었던 그 자기의 본래 정체성까지도 훼손을 하면서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중심인 줄 알고 돈 줄 알고 추구하다가 결국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기의 정체성, 1차 통일에서 오는 정체성은 하나의 온전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수련이 이 5가지고 여기까지 온전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6부터는 하나의 연결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제대로 수련했다면 즉 제욕의 어떤 불만 만족 또 세욕의 좋다 싫다 또는 명예욕에 있다 없다 이런 불만사고 가치사고 실체사고가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동일시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무의 허의 태극으로 들어가서 어떤 주체와 객체 객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주체는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공의 상태 즉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는 그런 상태 2차 통일로 가는 것이 완성의 숫자 1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앞서서 어떤 분이
국선도를 어떤 네 단체로 국선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통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로 이렇게 내세웠으면 좋겠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연과 인간과 진리의 신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의 시대가 아니고 진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국선 도법을 제대로 의지를 하고 간다면 가는 시대이지 어떤 사람한테 의지해서 가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국선도를 이해하는데 1, 2, 3, 4, 5, 6, 7, 8 생수와 성수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거기에 이제 수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영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내용이 되겠습니다.